그래서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빨리. 나는 아까 네가 얘기한 것도 친구 집이 잠겼다 이런 얘기. 그거 해봐. 우리 중학교 때 천이 범람해가지고 동네가 잠겨서 길을 갈 때도 허리까지 오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둥둥 떠다녀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랬었던 날이 있었어. 근데 엄청 친했던 친구 중에 영상 같은 걸 보내줬는데 그 영상에 반지하 집에 물 같은 걸 막 퍼내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 아, 그 친구가? 그 가족이? 근데 그냥 주변에 있어서 아, 저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랑 영화에서 그냥 캐릭터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소비하는 건 좀 끔찍하다고 생각했어. 누군가의 삶이잖아. 그 표현 방식이. 응. 나도 그렇게 느꼈음. 응. 초반에 그 캐릭터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한다 아이가. 뒤에는 사기를 치고 했지만 처음에 어떤 일 했는지 들어보면 그 아빠는 카스테라 집 하다가 망하고 발레? 그것도 오래 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아들은 그냥 장수생 느낌이었고 딸은 뭐 포토샵 이런 거 하는 애였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사기꾼 집안이 아니잖아.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가족인 거죠. 그냥 있을 법한 가족인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얘네가 기생충이라는 틀을 잡는데 그게 약간 이 반지하에 산다는 거를 까기 위해서 설정을 부여하는 느낌이라 해야 돼. 그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었잖아. 그래서 대체 누굴 보고 기생충이라고 말하고 제목마저 기생충이라고 되져 있을까? 의문스러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 처음부터. 근데 봤는데 반지하에서 와이파이 찾는 장면이 나오잖아. 내가 좀 이렇게 자기적이라고 느낀 게 그 배우 중에 기정이로 나오는 배우였거든. 그 여자애의 고르게 잘 염색한 머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염색이 예쁜 색깔로 잘 되져 있거든. 너희들은 못 느꼈어?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직업도 없는 여자애가 최고급 미용실에서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쁜 색깔의 잘 세팅된 염색 머리는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반지하 집에다가 가난한 느낌이 나게 하려고 곰팡이 같은 걸 이불로 갖다가 그 배치를 실제로 하고 거기에 돼지고기를 구워가지고 돼지고기 냄새가 배어 있는 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려고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배경에 신경을 썼다 하거든. 기생충이 사는 지하의 세계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냄새가 나게? 거기에 있는 아들 그래도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잘 맞춰져 있었고 아빠도 원래 연기 잘 하잖아. 엄마도 잘 맞춰져 있는데 딸만 최고급 미용실에서 갔다 온 애가 연기하는 모습으로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나는 저게 뭐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다면 캐릭터가 가진 게 가장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질감이 느끼게 했지? 나는 그게 첫인상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 기우가 군대 가기 전에 2년, 군대 갔다 와서 2년, 4년을 한 장수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내가 봉준호라는 감독이 자기가 가난을 겪어보지 않고 남의 가난을 가져와서 판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집은 사수, 그러니까 2년, 2년 하면 5년을 한 거잖아. 엄마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가난한 사람은 5년 그래, 동안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야. 장수를 하면서 그렇게 입시를 준비할 수가 없어. 재수 정도는 해볼 수 있거든. 그런데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온 가족이 와이파이가 끊기고 핸드폰 개설이 안 된 집안의 애가 사수, 오수를 하는 게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감독은 가난을 겪어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수생, 우수생으로 설정을 했다고 생각했거든. 그거보다도 더 이 사람이 가난을 모른다고 생각한 게 딸이 미술 전공으로 나오고 미대를 떨어졌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포토샵을 잘한다고 나와. 맞잖아. 그러네. 그런데 가난한 집의 딸은 미술 전공을 할 수가 없어. 중산층도 미대는 가기 힘들어. 아니 준비하고. 요새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 아니, 디자인들도 많아서. 옛날에는 더 심했지만, 근데 지금은 미대만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과 이런 과들이 많으면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범위가 확장됐잖아. 그래도 보면 걔는 미술 전공자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통 근데- 미술이라 하면 순수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뭐 카스테라 하다가 망하고 발레 파킹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그렇게 미술 준비를 시키고 아들을 오수를 시키고 자기들은 곰팡이 가득 핀 반지하에 살고 그게 맥락이 안 맞는 거야. 거기 기우가 영어 과외 하러 가잖아. 거기 설정이 또 영어더라고, 과목이.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하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 영어라는 과목 특색이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 다혜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잖아. 그 지켜보는 상황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가 없는데 차라리 수학이면 내가 이해를 해. 수학은 집에 혼자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을 해놓고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반지하에 물 차는 장면까지 상품으로 만들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계단들이 나오잖아. 얘네들이 사는 집도 온통 다 계단이다 애가. 기우 집이 있고 박사장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고 비 오는 날 자기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갈 때 거대한 계단을 끊임없이 내려가잖아. 계단이 크게 세트가 3개란 말이야. 물론 신분 격차를 계단으로 자기는 표현하고 싶었다고 자기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를 40번이나 너희들은 밑으로 끊임없이 하강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를 계속 나한테 주입한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계단을 보면서 별 생각이 안 들었지? 뭔가 그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도 느꼈을 텐데 뭔가 화면 채우기?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그런데- 느꼈을 때는 뭔가 계단을 매개로 어떤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었던 건 맞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스토리가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어서 느껴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계단을 그러니까. 내려가라.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만약에 니들은 스토리에 그냥 그게 있었다면 뭔가 그런 주제의식을 느꼈겠지 나도. 응. 이 씬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구나 이런 거를 연결해서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맥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처럼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걸 쓴다? 이런 느낌밖에 나는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고 거기서 또 내가 감독이 자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라고 느끼는 핵심은 뭐냐면 그냥 지하철 탄 사람들의 냄새라는 말 속에 세상을 이분을 해서 보는 거야. 이 세상에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대중교통을 사는 사람들 다 기생충인 거야.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사가 있거나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 개가 세상이 나눠져 있고 이 영화를 봤을 때 그것만 나한테 딱 왔거든. 그리고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야. 지하철 탄 사람들의 냄새. 나는 이 영화를 통틀어서 다른 디테일이나 내용보다는 지하철 탄 사람들이 다 기생충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나를 기생충이라고 한 거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거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가 아니라 아무 의지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앞으로도 쭉 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로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잖아. 아니, 단정을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다 뜯어가는 기생충으로 표현을 한 것. 근데 그 걔네가 있는 환경은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라는 게 그렇지. 충격 포인트지.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하루는 내가 역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정신이 안 쏠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음식 냄새, 옷 냄새 딱 맞는 순간 아 진짜 괴롭다 하는 그 냄새가 먼저 쫙 밀려오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 무리가 쭉 나타난 거야. 겨울에 긴 롱패딩 까만 거 입고 다녔잖아. 그 무리가 진짜 저승사자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 같이 쫙 밀려오는데 그때 그 기생충에서 그 했던 대사들 있잖아. 지하철 탄 사람들한테서 나는 냄새, 그 무리들이 쫙 올 때 봉준호 감독이 한 그 냄새가 이 냄새를 타는구나 하면서 엄청 슬픈 마음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평상시에 그 냄새를 한 번도 못 느꼈거든. 그날 느꼈단 말이야. 근데 그 감독은 지하철을 타면서 그 냄새를 항상 느꼈다는 얘기는. 근데 냄새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못 느끼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느끼잖아. 그렇지 않나? 밥을 먹고 있을 때는 음식 냄새가 안 나. 그런데 다 먹고 일어나면 음식 냄새가 엄청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문을 열거든. 자기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한테 익숙한 환경이 아닐 때는 그 냄새가 강렬하게 느껴져. 근데 이 감독은 항상 그 냄새를 맡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봉준호가 얘기한 기생충이기 때문에 그 냄새는 나한테는 안 났던 거야. 그래서 나는 봉준호가 이상한 사람, 우리를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슬픈 마음이 들었다니까. 다 그렇게 슬펐겠지. 그 영화가 나오고 나.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 나도. 그걸 보고 슬퍼,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을 뭔가 못 봤어. 내 주변에는 오히려 박사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도 자기가 기생충인 걸 인정해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란 걸 인정하는 게 상처받는 일이라는 거잖아. 하여튼 나는 그랬어. 나는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고 지하철에서 그 봉준호가 얘기했던 냄새를 느낄 때는 정말 슬픈 마음이 들었어.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인종차별은 안 괜찮고 가난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거에 패러다임을 연 것 같거든. 기생충이란 영화가. 사람들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던 가난에 대한 혐오를 시각적으로 탁 보여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만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점이 싫다. 그러니까 그거랑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부에 대한 선망이 엄청 세진 것 같아. 그냥 부자 되고 싶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약간 노예처럼 무조건적인 복종?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자라면 뭐 100기업 순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외의 사람들은 서민, 기생충, 대강 그렇게 되는 걸 거잖아. 근데 지금 1등에서 100등까지 지금 현재 하고 한 85년? 진짜 다르다. 그때 100등 안에 들었던 기업 중에 17개 정도만 남아있고 밑에 작은 기업까지 살아남은 것까지 다 해도 최대 25개에서 30개밖에 안 되고 지금 1등에서 100등까지 하는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들이거든. 그 말은 없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자기만의 어떤 기업체를 이루고 부를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현재 반지하에 살 수도 있고 곰팡이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영원히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계속 기태기 입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 있잖아. 나는 계획이 없어. 자기 아들 보고 넌 계획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 섞인 코믹스러움으로 반복해서 하잖아. 가난한 사람은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무조건적인 헝그리 정신. 하여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비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거가 나는 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들 기득권이 되고 싶으니까. 기득권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해도 돼. 그냥 마음만은 음, 그 편에 서서 내려다보고 싶은 거지. 같은 편이고 싶어서 그쪽에 있고 싶어서. 강팀충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지. 응. 근데 나나 우리처럼 느끼는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 우리가 아니, 그런 있기야 했겠지? 근데 네? 메이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배우도 인터뷰할 때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음. 자기도 막 반지하에 살아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센 이야기였다고만 말하지 표정은 되게 상처받았었거든. 상처받았다고 말을 하진 않아. 되게 그냥 씁쓸한 느낌만 있었어. 근데 영화 리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제작자의 입장에서 얘기해줘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때부터도 기분이 나빴지만 설국열차에서 결국 먹고 있었던 게 바퀴벌레로 밝혀졌다 그랬는데 이제 기생충을 할 때는 단순히 바퀴벌레를 먹는 존재보다 더 세게 사실은 니들이 바퀴벌레다 얘기를 좀 더 세게 던져도 바퀴벌레들이 아무 말도 안 해서 놔버린 느낌? 그냥 사람들이 그걸 원했으니까. 근데 내가 기생충에서 느꼈던 거는 기생충이라는 말이랑 바퀴벌레라는 말이랑 교차해서도 많이 쓰고, 예를 들면은 부자 가족이 캠핑을 하다가 돌아와서 숨어가지고 움직일 때 불 딱 켜면 바퀴벌레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연출들 있잖아. 그것처럼 인간이 막 기어다니거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 거기서. 그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진짜 짙은 혐오를 느낀다 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잖아. 사람들이 기기괴괴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 장면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계속 심해지는 거. 왜냐면 뭔가 새롭잖아. 그렇게 표현한 게. 그래서 재미는 있거든. 근데 그게 주제가 일반적인 서민을 주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쁨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본인의 가난을 뼈저리게 느꼈던 통증이나 아픔을 승화를 시켜서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가 좋아질까 나아질까가 아니라 자기는 높은 곳에서 밑에 내려다보면서 아 니들은 이렇게 살고 있네 하고 얘네들 중에 자기 눈에 보이는 특징 중에 몇 개를 꼽아가지고 이게 니들 모습이다 하고 보여줘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게 어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미래를 딱 끊어버려가지고 얘기하는 느낌? 그래서 마치 타고난 나의 가난과 나의 미래는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진 인간이고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단절시켜놓고 자기가 그렇게 끝을 낸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단절시키니까 재밌는 거지. 그 상황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자기는 전에 무슨 불행 포르노 사람들이 좋아한다 했잖아. 가난 포르노 같은데 어쨌든 포르노도 수요가 있으니까 찍는 거잖아. 가난 포르노에서 도파민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짜로만 살아왔던 사람의 시각으로 본 가난함을 풀어낸 거지. 완전 그거라고 보둥맞은 가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보든지 그렇게 표면만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성 들여서 훔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칸에서 황금종려상 그런 것도 받았잖아. 그렇게 전 세계가 대단하지만 아주 개인적인 나의 입장에서는
기생충 바퀴벌레라고 부른 기분 나쁜 영화였다. 너네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 영화가 어쨌든 주는 메시지는 그건 거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기정이나 기우가 그리고 기태기가 나름 열심히 살았다. 그래. 그런 상황의 사람들도 아니었다고. 그래, 엄마 아빠도 열심히 일했고, 걔네도 부잣집에 과외 선생으로 가서 거기를 휘어잡잖아. 응. 그 정도면 보통의 머리거나 노력은 아닌 것 같거든. 나는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가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봉준호의 그런 프레이밍보다도 그거에 다 같이 박수치는 관준이 더 무서워. 그래, 맞아. 나도 기분 나빴어. 평소에 저렇게 노력 안 하면서 남의 걸 탐하고, 그래,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인 사람이 더 착한 거 알지? 이 메시지에 박수를 치는 그게 더 무서워. 그렇지. 박수 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 얘기라 생각 안 하고 나 말고 다른 서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 자, 이제 가자.